안녕하세요. 스톡앤워슨의 계량 경제학을 함께 공부하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오늘은 OLS, 이 최소 제곱법을 이론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핵심적인 가정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에 맞춰서 회기선을 착 그렸다고 쳐요. 근데 이 선,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선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진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 도구가 되려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추론의 어떤 근거가 되려면요, 바로 가정이라는 아주 튼튼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먼저 기본 가정들을 한번 싹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동분산성, 그리고 오차항의 정규성,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추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가정이 모여서 어떻게 OLS 공식을 뒷받침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가정들이 대체 왜 중요한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3가지 기본 가정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게 OLS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첫째, 오차항의 조건부 기대값이 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델이 체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측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데이터가 무작위로 독립적으로 뽑혔다는 가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완전히 뒤틀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값, 아웃라이어가 거의 없다는 가정입니다. 바로 이 3가지가 있어야 OLS 추정량이 편향되지 않고 또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진짜 값에 가까워지는 일관성을 갖게 되는 최소한의 조건인 거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아주 강력한 가정 2개를 더 얹어서 OLS를 훨씬 더 정교한 분석 도구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 바로 동분산성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개념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득 X가 소비 Y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고 해봐요. 이때 소득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비가 막 들쭉날쭉하는 정도나, 소득이 엄청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비가 변하는 정도나, 그 변동성의 폭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회기선 주변으로 데이터점들이 아주 고르게 일정하게 쫙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좌변을 보면 var ui i xi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떤 특정 x값이 주어졌을 때 오차항 ui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 즉 분산을 의미해요. 근데 진짜 핵심은 바로 우변에 있습니다. 보세요. 시그마 제곱 u. 그냥 상수 하나만 덩그러니 있죠. 여기에 xi가 아예 없잖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x값이 10이든 1000이든 상관없이 오차의 분산은 항상 시그마 제곱 u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이야, 이 수식 하나가 동분산성이라는 개념을 그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동분산성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 유명한 가우스-마르코프 정리 때문입니다. 이 정리가 뭘 말해주냐면요, 다른 조건들이랑 이 동분산성 가정이 딱 성립하는 순간 우리가 구한 OLS 추정량이 수많은 선형 불편향 추정량들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아진다는 거예요. 분산이 가장 작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우리 추정치가 실제 값 주변에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추정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OLS를 자랑스럽게 최선 선형 불편향 추정량, 영어 약자로 블루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러 가볼까요? 5번째 가정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론의 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5번째 가정은 바로 오차항의 정규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오차항 UI의 분포가 예쁜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회계 분석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가설 검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수식도 한번 보시죠. UI, xi가 물결 표시 뒤에 n의 0, 시그마 제곱 u를 따른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차항 ui가 특정 x값에 대해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u인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맞아요. 첫 번째 가정이었던 평균이 0이라는 것과 네 번째 가정이었던 분산이 일정하다는 동분산성 가정을 모두 포함해서 아예 오창의 분포 모양까지 완벽하게 딱 지정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정규성 과정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다리냐면 우리 분석 결과를 해석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다리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계산해낸 회귀계수들, 그러니까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뭘 따를까요? 네,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그리고 그 분포의 모양을 우리가 아니까 이 계수값이 그냥 우연히 나온 0이랑 다른 건가?를 검정하는 T검정이라든지 실제 값은 아마 이 범위 안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신뢰 구간 같은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씩 쌓아올린 5개의 가정을 한 자리에 쫙 모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가 모두 모여서 단순선형 회귀 모형의 완벽한 이론적 틀을 만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처음 3가지 가정이 OLS를 치우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추정량으로 만들어줬고 여기에 네 번째 동분산성 가정이 더해져서 가장 효율적인 추정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성 과정이 정확한 통계적 검정을 할 수 있게 해줬죠. 이 5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OLS는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서 우리가 가진 표본 데이터를 통해 보이지 않는 모집단의 진짜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가정들 아래에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로부터 회귀계수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 OLS 추정량 공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회귀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베타1의 공식입니다. 분자는 x랑 y가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공분산 covariance x, y고요. 분모는 x 자체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분산 variance x입니다. 그러니까 x가 스스로 변하는 힘에 비해서 x와 y가 함께 변하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되게 직관적이죠? 이걸 계산해서 둘 사이의 관계, 즉 기울기를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y절편인 베타 제로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건 되게 재밌는 성질을 이용하는데요. OLS 회귀선은 반드시 데이터의 평균점, 즉 x바, y바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y의 평균값에서 우리가 방금 구한 기울기 베타 1에다가 x의 평균값 x바를 곱한 걸 싹 빼주면 자연스럽게 y절편이 계산되는 거죠. 네, 바로 이 두 공식이 최소 제곱법, OLS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복잡해 보이는 가정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공식에 데이터 넣고 계산기 돌리면 답 나오는데 굳이 이걸 다 알아야 하나 싶기도 하잖아요. 이 가정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 이 가정들이 없다면 OLS는 그냥 데이터 점들 사이에 선 하나 예쁘게 긋는 그냥 기술적인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들이라는 아주 단단한 이론적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OLS는 우리가 가진 이 작은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저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모집단의 진짜 특성을 추론해낼 수 있는 강력한 과학적 도구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이 아름다운 가정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계량 경제학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 가정들이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동분산성 가정이 깨져서 이분산성이 나타나거나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파고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